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광규입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을 또 세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태입니다. 네.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네, 차영석입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그 게스트죠. 전혜원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두 여성 아티스트를 잃었습니다. 설리님과 구하라님의 죽음의 이유가 악플이 원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분의 죽음을 둘러싸고 악플과 관련해서 또 이 문제를 조금 더 노동 문제와 연관지어서 오늘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든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이 아픈 죽음으로써 이 두 분들의 이 절박한 심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깊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데요. 악플이 이제 원인이었다, 이런 이제 일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목숨을 끊는 행위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우울증 역시 이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네.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고인들이 SNS 등을 통해서 수차례 이 부분과 관련돼서 힘들다고 토로를 한 거를 보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사회적 요인이 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런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예인, 특히 이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이나 규범 이런 것들, 그리고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요즘은 다 기사화돼서 이게 품평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행이라든가 말씀하신 악플 만연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분의 죽음을 놓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의 문제,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걸 좀 해석해 볼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연예인이란 직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 되풀이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갖고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두 분의 죽음을 일종의 이제 산재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이 무슨 노동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연예인은 소속사 또는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주로 맺고 이제 노래와 춤, 연기 등의 노동을 제공해서 그렇죠. 생활을 유지하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어쨌거나 일을 해서 먹고 산다는 측면에서 이분들도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었죠. 2018년에 대법원이 이 방송 연기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다, 이렇게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은 됐는데 실제로 노조가 있나요? 예, 실제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이라는 노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노조의 사무국장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설리 씨와 구하라 씨의 죽음을 산재 내지 직업병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대중들한테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겪는 특수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악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직업 특성상 굉장히 미래 예측이 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소속사나 방송사나 혹은 대중한테 항상 선택을 받지 않으면 일거리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계속 되니까 여러 가지 자살 예방 홍보라든지 상담이나 그런 치료 지원 같은 거를 이제 소속사뿐만 아니라 좀 국가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스타라고 불리는
이름이 잘 알려진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망생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무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혜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이제 직업을 선택했으니 그런 어려움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여론도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 악플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런 직업을 네. 네가 선택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직업이든 본인이 일단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직업에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상되는 위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해당 직업에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도 있고 그렇죠. 뭐 산재보험 같은 이런 사회적 제도가 존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 직업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좀 충분히 이제 쌓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보통 이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노동을 하는 거고 이분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속사 아니겠어요? 네, 1차적으로는 그렇죠. 네. 소속사가 이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라든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방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두 분의 경우에서처럼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소속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아주 극히 일부를 뭐 고소하거나 한 사례가 있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소속사가 적극 대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뭐 그럴 수밖에 없진 않지만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런 산업의 경우에 대중이 곧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나가기 그렇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백화점 직원이나 콜센터 상담원 같은 경우에 갑질 고객이 있어도 이제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객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한테 굉장히 세게 했다가는 그 고객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산업 같은 경우에 좀 사업주가 보호를 좀 충실히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네, 얘기를 네,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들을 갖게 되니까 네. 요즘은 이제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해도 그 안내 멘트 같은 것도 늘 그렇죠, 의무적으로 그렇죠. 나오게 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주의하게 되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무차별적 익명이 다수의 대중들에게 대한 노출이 네, 되는 노출과 것이죠. 서비스를 제공해야 네, 된다는 네. 게 네.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멘트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뭐 그렇죠. 개정된 게 시행이 됐으니까 뭐 이분들도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게 한국 사회가 마련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게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네. 건데요. 이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 노동자가 건강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네, 규정을 네. 하고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이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뭐 그렇게 게시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네. 음성에 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처 방법을 포함한 매뉴얼도 마련을 해야 되고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뭐 고객의 폭언이 너무 심해서 건강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혹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제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네. 중단을 하든지 뭐 다른 업무로 바꿔주든지 이런 조치까지 하도록 이렇게 그렇군요. 규정을 해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연예인들도 감정 노동자의 범죄에 속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법에 좀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연예인은 현재로서는 그 산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게 현행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연예인은 이 기준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연예인 말고 이제 영세한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그 2011년에 기억하실 텐데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네, 씨 맞아요. 사망을 계기로 이제 네.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산재 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좀 생겼는데 이거 역시 이제 이 화려한 연예인, 우리가 아는 그런 연예인은 좀 주 논의 대상은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동안 굉장히 좀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영업으로 분류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도 하는 감정 노동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 현장이 이렇게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도 전혜연 기자와 함께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약간의 어떤 과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각지대가 놓이게 네.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종종 있게 네. 되는데 네. 이런 이제 사고가 아닌 이런 죽음에도 명백하게 산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실제로 뭐 사고가 나서 떨어지거나 뭐 끼어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고에만 산재가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노동자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과로로 인해서 이제 그렇죠. 이른바 자살 이렇게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을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고 박선욱 간호사님 계셨죠. 그 네. 중환자실의 신규 간호사였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로 독립을 해서 이제 중환자 3명을 이렇게 책임져야 돼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을 했었고요. 그때 태움 네네네. 그렇죠. 간호사 간호사 태움으로 태움이 이렇게 나가고 됐었는데 누나 뭐 네. 이렇게 나왔던 네. 근데 심지어 이제 태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뭐 증거가 없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네. 이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 유니타스 웹 디자이너 역시 이제 과로에 시달리다가 네, 이제 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도 산재가 인정이 됐고요.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압구정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굉장히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가 분신을 하신 사건이 그랬었죠. 2014년에 있었죠. 있었는데 네. 그 경우에도 이제 산업재해다라고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어떤 개개인의 안타까운 사연들 사실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어떤 분들에게는 참 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다양한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자는 데서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쭉 여러 사례들을 이제 보는 것처럼 어쨌건 그 과정 속에서 그 굉장히 어려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산재로 또 인정을 받았고 업무상 죽음으로 그렇죠. 인정하는 예, 범위가 그래서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들의 죽음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돌아와서 설리님이나 이제 구하라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산재로 재정의가 될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달라지나요? 네. 우선 설리님과 구하라님 죽음 이후에 사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댓글란을 없앴잖아요. 그 연예 기사에 연예 기사. 대해서. 연예 기사. 사실 그 외에 크게 달라진 거는 지금
없잖아요. 네. 이제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일상에 대해서 음. 기사가 쏟아지고 악플이 달리고 연예인은 보호장치 없이 네.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설리 씨와 구하라 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우리가 재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 그게 꼭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심지가 약해서 네. 그렇게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조건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런 업무상 위험에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이제 정신건강에 좀 영향을 미쳤고, 네. 이제 누가 이들을 이제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냐, 요런 좀 대안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좀 전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소속사가 앞으로 뭘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국가는 뭘 할 수가 있는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우리가 사람이 계속 죽는데 뭐 위험한 거 다 알고 갔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뭐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의 반복되는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욕먹을 거 알고 연예인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산재라는 이제 인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구하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구하라 씨가 인터뷰한 건가요? 그 개인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그것도 좀 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두 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삶을 지탱해 나간다는 것조차가 힘들었던 분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요즘은 직업 중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선호하는 직업군이 뭐 요즘 세상에 많이 바뀌어서 뭐 크리에이티브도 있지만 여전히 연예인들이 상위의 랭크가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안전장치라든지 보호장치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런 대중문화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분들이 겪어야 될 정신적 충격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안전망들이 없음으로 해서 혼자 너무나 이렇게 정말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설리 씨도 11살이던 2005년에 데뷔를 아역 배우로 연예 활동을 그렇죠.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중3 때인 2009년에 걸그룹 FX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씨도 17살 때 2008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적절한 보호들이 있었는지, 그렇죠. 네, 보호를 받지 못했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안전장치를 둔 게 이제 2014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그래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이런 관련 내용을 이제 그런 소속사랑 계약할 때 포함해라. 네. 이런 식의 법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야말로 선언적인 문구에 그쳐서 좀 처벌을 하거나 뭐 네. 그거를 안 네. 어기면은 처벌하고 이런 조항이 권고사항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군요. 제가 지금 처벌 조항인지 저기 모르는데 아무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수면권 보호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용역 제공 시간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가 네. 아니면 휴식 시간을 얼마나 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주 노동 담당 장관이 어떤 전담 교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가 이제 아역 연기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게 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나 아이돌 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장소나 시간, 활동 내용을 다 이 소속사가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혹시 이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아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노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늘 이렇게
어떤 사용자가 있고 계약관계로 어떤 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만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노동의 의미가, 노동자의 지위가 늘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갖고 있고 또 영향력도 굉장하잖아요. 뭐 K-팝 열풍이든 이러면서 그 늘 이렇게 빛과 그 정말 화려함 이런 것만 봤지 그 이면의 그 과정과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게 우리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문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어떤 개인의 비극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그리고 문화 노동자로서의 자부심도 갖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전혜원 기자가 쓴 이 글은 사실 좀 문제제기성 기사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일 처음에 정 기자가 기획안을 냈을 때 저만 해도 이게 기사가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런데 그게 노동으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네. 돈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었어. 말하자면 자본의 종속이 되었어. 그 자본의 이윤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크게 두 가지의 그 요건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조금 터무니없지만, 일단 정 기자가 일정하게 고 구하나님이나 슬리님이 어떤 그 노동자일 수 있다. 라는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 줬고, 네.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성으로 써보라고 한 건데, 나중에 기사를 데스킹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그 지위 종속 관계에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습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지위 종속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노동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 노동이라면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어떤 부여해야 된다.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자라고 재정의를 했을 때 이제 그 활동의 사회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연예인들의 어떤 일을 활동을 노동이라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좀 사회적인 담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용 기자 노동조합이 있다는 거를 아는 분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별로 제가 없죠. 꽤 오래전에 이 방송노조, 그러니까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 취재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전에도.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 취재하면서 이런 여기 방송 연기자에도 노동조합이 있구나. 약간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마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방송 연기자가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한 건 나중에 28년 나중에 나왔나 보네요. 저는 네. 그 전에 취재했던 기억이 나요. 네, 원래 생긴 건 80년대인데, 그죠? 예, 이게 어쨌든 지위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사건으로 된 거는 이렇게 됐고요. 예,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의 정의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식적으로 일반화된 그 정형화된 노동의 정의에 문화예술 노동자들을 맞출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회적인 의미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건 또 뭘까?
왜 또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걸까? 그래도 이게 노조가 있어도 다 개별 가입이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노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본인 스스로도 노동자라는 자각이 안 되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정의를 재정비해야 되는 좀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보지만, 오늘 뭐 우리가 경제 왜 그래 시간이지만 그걸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고민들이 심층적으로 돼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혜연 기자의 이런 문제의식이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축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죽음을 둘러싼 어떤 좀 사회적인 관음증처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걸 개인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해석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기자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그 사생활에 대한 기사를 그렇죠. 기사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게 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건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럴 권리는 아무 얘기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헤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가슴 속에 그 아릿함, 그걸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두 분의 삶을 생각하면 참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비단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스스로의 삶을 견디기 어렸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함께 한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인은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뭔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으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 전혜연 기자 그리고 이정대 팀장님, 차영석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